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이 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오물풍선 속 오물을 북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현장 영상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통일부에서 10년간 3급 비밀문서로 관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보고서 또한 주목해볼 예정이라고 전해져 기대감을 더한다. 보고서 속 탈북민이 증언한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은 무엇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북한 김씨 일가를 절대신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을 곧 법처럼 따랐던 북한 주민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더 이상 신격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일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중 북한에서 김정은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비율이 무려 50% 이상이라고. 그 중에서도 김정은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한 세대는 2030 청년 세대였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한다. 4대 세습을 위해 김정은이 반드시 사로잡아야 할 MZ세대의 민심이 이탈 중인 현재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본다. 이어 북한 MZ세대가 김정은에게 충성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주목해본다.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심각해진 경제난 때문이라는데, 현재도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파리 유충을 키우고 담배꽁초를 주워가며 돈을 버는 열악한 상황에, 그런 와중에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된 돈벌이 수단부터 전반적인 생활 방식까지 강력 단속하며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하는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들과 통제하려는 김정은, 과연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국 민간단체가 날려보낸 건 감기약 등 인도주의적 물품이었다며, 한국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군이 남한에게 보낸 물품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남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시사했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또 그 상황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해야 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장담하건대 제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북한은 오물을 계속 보낼 능력이 안 되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몇 톤 모으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걸리지만 북한은 몇 달 동안 수많은 행정단위와 사람을 동원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보라. 사실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99%는 석탄재다. 21세기인 지금 국가의 수도와 도시 주민이 석탄으로 밥을 짓고 난방을 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것을 북한 사람들도 알기에 부끄러워서 차마 석탄재는 오물풍선으로 보내지 못하고 그래도 고급 쓰레기로 골라서 보내느라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처음 보낸 것들은 가축 배설물과 기타 잡쓰레기들을 섞어 보냈고 그 후부터는 종이와 담배꽁초, 페트병 등 쓰레기를 보내왔다. 북한은 농장밭에 낼 거름이 없어서 굶주리는 나라인데 무슨 분뇨가 남아돌아서 계속 보내겠는가. 계속 보내려면 아마 몇 달 동안 모아야 겨우 한 번 보낼 수 있다. 그 다음 담배꽁초를 보자. 그래도 김정은의 위신을 생각해서 여과봉이 달린 꽁초들만 골라서 보냈다. 한국에서는 노숙자도 여과봉이 달린 고급 담배를 피우지만 북한은 여과봉이 달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아마 쓰레기를 모아서 그냥 보내온다면 여과봉 없는 담배꽁초가 90%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 여과봉이 달린 고급 담배꽁초만 골라서 보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겠는가. 그리고 페트병이다. 쌀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마실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는가.
그 많은 페트병과 고급 담배꽁초를 풍선으로 보내려면 평양 외국인 호텔들의 쓰레기를 몇 달 몇 년은 모았을 것이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폐지다. 한국에서 쓰는 그런 A4 용지에 비하면 종이의 질이 매우 낙후하다. 북한은 노동신문도 다시 회수해서 재생지로 쓸 정도로 종이가 부족하고 질이 형편없다. 종이가 없어서 학생들의 교과서도 찍지 못하고 2대 3대씩 대물림을 하며 교과서 한 권을 두세 명씩 나누어서 볼 정도로 종이가 귀하다. 아마도 풍선 내용물을 본 사람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 생생한 종이만 찢어서 보낸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종이 한 장에 찍히거나 쓰인 글자에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국민 생활의 면면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의 독재 정치와 궁핍한 현실을 감추려고 글자가 전혀 없는 빈 종이만 찢어서 보냈다. 결론은 한국은 잘 사니까 쓰레기가 넘쳐나서 처치곤란이지만 북한은 그런 생활 쓰레기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뜻이다. 오죽 못 살았으면 김정일 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생활 쓰레기 수천 톤을 남포항으로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프랑스에서 외화를 받아 챙겼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원자재가 없어서 수년간 공장 문을 닫았던 남포시의 수지 일용품 공장들이 프랑스 오물더미 속에서 폐비닐을 모아다가 생활 필수품을 찍어내면서부터 매달 국가 생산 계획을 완수했고 그 공로로 지배인들은 국가의 훈장도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오물 속에서 외국인들이 버린 가스라이터 수천 개를 주워서 재생시켜 팔아서 큰돈을 벌었고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쓰레기 더미의 낡은 책 속에서 미국 달러 뭉치를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다. 결국 처치곤란이던 프랑스 쓰레기가 북한에서는 귀한 보물로 변했고 그 쓰레기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까지 났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내 고향 북한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다시 말하지만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라고 해도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그리고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자는 탈북인이 아니다. 망해 가던 북한의 돈과 쌀을 퍼주어서 살려내 핵폭탄까지 만들게 하고는 이제 와서 오물풍선이 무섭다고 징징거리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종북 좌파들이 오물풍선의 근본원인 제공자이며 죄인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김일성 가문을 돕지 않았다면 오물풍선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들의 죄를 탈북인들에게 덮어씌우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종북 좌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에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2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에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군은 레이저 대공 무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며 올해 안에 전방부대부터 배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에 따라 2019년부터 예산 871억 원을 들여 개발이 진행됐는데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3km 방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켜 명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